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사치와 향락 생활을 즐겼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진 비운의 왕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서슬퍼랬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에 처형당하면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파리 시민들이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을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함으로써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된 마리 앙뚜아네트. 정말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혁명군이 왕정을 타도하고 자신들의 혁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 출신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결혼해서 화려한 궁궐 생활을 누리기도 했지만 갑자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군에게 체포되어 단두대에 처형당함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당한 프랑스 역사상 가장 불행한 왕비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비록 혁명군에 체포되어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왕비로서의 고귀한 품격과 채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렇게 왕비로서의 고귀한 품격과 기품을 잃지 않았던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었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큰 놀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의 생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과 왕실이 붕괴되는 상황,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숨겨진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여왕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로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해 진행된 정략 결혼에 의해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마리 앙뚜아네트는 활달하고 명랑하며 매우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미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소녀였는데 하프 연주 실력 또한 수준급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에다 예술을 좋아했던 소녀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국왕에게 시집을 와서 프랑스의 엄격한 궁중법도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국왕에게 시집을 온 후 처음에는 루이 16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독서공방을 하는 몹시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루이 16세가 성적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외골 스타일의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이 16세가 병을 고치고 난 후 두 사람의 금슬이 좋아져서 원활한 잠자리가 이루어졌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4명의 건강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이 16세가 병을 고치고 난 후 두 사람 간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지면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편안하고도 안락한 궁궐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루이 16세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재위기간 중에 첩을 한 명도 주지 않았다는 것과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베르사유 궁전 한 구석에 있는 뿌티 트리아농이라는 작은 궁전을 선물해준 것입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렸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프리아농 궁전에서 일부 친한 귀족들을 추도해서 종종 조촐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마리 앙뚜아네트 인생의 대반전.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서로 알콩달콩 하면서 안락한 궁중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지휘했던 시절에 프랑스 재정은 고갈되었고 대기근과 흉작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프랑스 경제가 파탄이 나자 프랑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루이 16세가 다스렸던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대흉작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완전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불만을 품은 혁명 세력은 농민들과 결탁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마침내 187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핵심 세력인 농민군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프랑스 경제가 파탄났다고 판단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파리에 있는 튠르리 궁에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농민군에 체포되어 튠르리 궁에 감금당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언제 혁명군에 의해 처형당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태로운 강금 생활을 계속해 나가던 중에 한 스웨덴 귀족이 두 사람에 대한 구출 작전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툴레르 공에 감금당한 지 2년이 지난 1791년 6월 20일 날 스웨덴 귀족 출신 페르슨 백작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왔고, 은밀하게 루이 16세의 가족을 마차에 태운 채 급히 파리를 빠져나와서 국경 쪽으로 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혁명군 몰래 비밀 내에 마차를 준비해온 페르슨 백작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싣고는 280km나 떨어진 오스트리아 몽메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마차에 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귀족 코르프 남작과 가정교사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급하게 달려왔던 마차가 다른 지역으로 들어서자 루이 16세가 급하게 마차를 정지시켰고, 급기야 루이 16세는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구출작전을 추진했던 페르슨 백작은 폐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옵니다. 혁명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차를 신속히 국경 밖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라고 간언했습니다. 페르슨 백작이 이렇게 말하자 루이 16세는 대뜸 그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 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르슨 백작은 국왕 부부에게 제가 끝까지 두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 같은 페르슨 백작의 충성스러운 요구를 무시한 채 루이 16세는 그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강력히 명령했습니다. 이 당시 루이 16세 부부 구출작전을 추진한 페르슨 백작은 원래 스웨덴 출신의 귀족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妃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귀족이었습니다. 또한 페르슨 백작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베르사유 시절부터 매우 친밀하게 지내왔던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베르사유 궁궐 시절에 고국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려왔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프리아논 궁전으로 친한 귀족들을 초대해 조촐한 파티를 즐겼는데, 그 와중에 그녀는 스웨덴 출신의 귀족 악셀 폰 페르슨 백작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부 귀족들이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슨 백작이 남몰래 연애를 즐기는 연인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 같은 소문을 들었던 루이 16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페르슨 백작을 매몰차게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페르슨 백작은 스웨덴의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스웨덴 왕실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매우 부유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페르슨 백작은 당시 유능한 외교관이자 군 고위직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 부러울 것이 없었던 고귀한 가문 출신의 페르슨 백작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더욱이 페르슨 백작은 자기 나라의 국왕도 아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투입해서 막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당시 페르슨 백작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구출하기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 무려 150만 리브르라고 하는데, 이 돈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르슨 백작은 자신의 전 재산을 창진하면서까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것인데, 질투심에 눈이 먼 루이 16세는 자신들의 탈출을 도와준 페르슨 백작을 매몰차게 쫓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페르슨 백작은 마지막으로 루이 16세에게 폐하, 국경을 넘을 때까지는 절대로 마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얼굴을 백성들이 보면 위험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페르슨 백작의 이런 충직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페르슨 백작만을 남겨놓은 채 다시 마차를 타고는 국경 지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루이 16세는 다시 생트 무누 지역에서 마차를 정차시켰고 이곳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가 생트 무누 지역에서 하차한 이유는 이곳의 별미로 유명한 족발찜 요리를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생트 무누 지역에는 예로부터 맛좋기로 소문난 족발찜 요리집이 있었고, 식탐이 많았던 루이 16세는 이곳의 별미인 족발찜 요리를 먹기 위해서 이곳에 하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발찜을 요리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혁명군의 루이 16세를 붙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치닫혀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려 4시간에 기다렸다가 족발찜 요리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루이 16세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음식점에 들렀던 우체국장 장 바티스트는 루이 16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루이 16세는 제위 당시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새 지폐를 발행했는데, 그 지폐에 새겨진 루이 16세의 추상화를 본 적이 있는 우체국장이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루이 16세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것입니다.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그 우체국장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곧바로 그 음식점으로
혁명군들이 들이닥쳤고 그 혁명군은 금방 출발한 루이 16세의 마차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루이 16세의 마차를 추격하여 국경 근처의 바른 지역에서 국경을 넘으려고 하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전격 체포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파리로 끌려와서 감금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페르센 백작이 간곡하게도 국경을 넘을 때까지 마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루이 16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탈출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두 사람은 파리의 티툴리 궁에 감금당한 후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혁명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단도대의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93년 10월 16일 마리 앙뚜아네트는 혁명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콩고르 광장의 단도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의 60통의 연애편지. 그런데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도대의에 처형을 당한 지 84년이 지난 후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한 전혀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형당한 지 84년이 지난 1817년도에 스웨덴에 살던 페르센 백작의 조카가 60통의 편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60통의 편지는 놀랍게도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이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편지라고 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탈출에 실패한 후 다시 툴리르 궁에 감금당했는데 이 툴리르 궁에 감금당했던 1791년 6월부터 1792년 8월까지의 1년 2개월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은 무려 60통이나 되는 연애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들은 혁명군에 의해 감금당한 후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느꼈던 절박하고도 애절한 심령이 담긴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통의 편지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중요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덧칠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공개된 지 230년이 지난 2021년도에 소르본 대학 연구팀이 검은색 덧친 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고 그 내용이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덧칠된 부분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덧칠된 부분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덧칠된 부분에는 툴리르 궁에 갇혀있던 1년 2개월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보낸 연애편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베르사유 궁궐 시절에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 사이에 나돌았던 연인관계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 편지에는 내 사랑 페르센 백작, 당신 없이는 내 마음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단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당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그 편지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에는 나의 마음은 온전히 당신 것이에요 라는 애틋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센 백작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보낸 편지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페르센 백작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당신과 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과 4명의 자녀를 가진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귀족 출신인 페르센 백작과 비밀리에 만나 연애를 하고 남몰래 비밀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와 60통의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페르센 백작은 이 노골적인 애정 표현들을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색으로 덧칠을 해서 보관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연애 편지로 인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이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공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1774년도에 프랑스 국왕에게 시집을 와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혼자 독서 공부하는 등 매우 외로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다 자신의 고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까지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등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오스트리아 왕실과는 달리 궁중법도가 매우 엄격했던 프랑스 궁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 루이 16세는 그녀에게 아다만트리아농 궁전을 선물로 주었는데요. 자신의 향수병과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트리아농 궁전에서 종종 파티를 열어 사람들과 교류했고 이곳에서 여러 귀족들을 만나면서 그녀의 위축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녀의 궁전에서 열린 가면 무도에서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 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페르센 백작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귀족 페르센 백작은 잘생긴 미남에다 교양미와 지성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말솜씨와 유머도 뛰어나서 파리 서기에서 인기가 매우 좋은 매력남이었습니다. 더욱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은 나이가 똑같은 동갑나비였고 두 사람은 모두 외국에서 온 이방이라는 공통점도 많았기에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끈끈한 동질감과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파티에서 자주 만나면서 두 사람 간에 돈독한 애정이 싹트게 되었고 마침내 귀족들 사이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세자비였을 때부터 친해진 페르센 백작은 그 후에도 프리아논 궁전을 자주 다들면서 두 사람이 더욱 밀착해져서 급기야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였고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혁명군에 의해 체포되어 감금당하자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랑했던 페르센 백작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두 사람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페르센 백작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인 오스트리아로 두 사람을 망명시키기 위해서 여러 장의 러시아 여권을 미리 준비했고 루이 16세의 일행을 러시아 귀족으로 변장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페르센 백작은 여러 대의 대형 마차들을 준비해서 많은 양의 식량과 술, 여러 옷가지를 가득 실은 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물론 그녀의 자녀들과 하인들까지 싣고는 파리를 탈출해서 국경지역으로 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국경 부근에서 루이 16세의 무모한 돌발 행동 때문에 백성들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출동한 혁명군에 체포되어 왕과 왕비는 모두 파리의 툴루리 궁으로 이송되어 다시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센 백작의 도움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를 탈출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루이 16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시 감금당한 후 처형될 때까지의 1년 2개월 유폐기간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은 자신들의 절박하고도 애절한 심정이 담긴 60통의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유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와 페르센 백작의 비밀 연애편지의 도출 부분이 완전 해독되어 공개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세간의 루머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토록 고결하고 품격이 높았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남편 몰래 외간 남자인 페르센 백작과 비밀 연애를 했을 뿐만 아니라 60통이나 되는 연애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이 60통의 편지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서 두 사람의 생전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혁명군에게 끌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페르센 백작에게 자신의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 백작에게 구구절절히 자신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연애편지를 보면서 그 당시 그녀가 느꼈을 절박함과 애틋한 마음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가슴속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이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며 이 말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분노해서 혁명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길거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브리오슈를 먹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브리오슈라는 말이 와전되어서 케이크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했던 브리오슈는 케이크가 아니라 계란과 버터를 섞어서 만든 빵이며 이 브리오슈는 프랑스 국민들이 당시에 평소에 즐겨 먹었던 매우 흔한 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혁명 세력들이 프랑스 왕실을 타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브리오슈를 케이크로 둔갑시켜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혁명 세력의 거짓된 선동 때문에 검소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졸지에 사치의 여왕, 방탕의 여왕으로 둔갑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마리 앙뚜아네트는 혁명 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며 마음씨도 고왔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궁전 앞마당을 읽어서 호박과 오이 그리고 감자 농사를 직접 지었던 매우 검소한 왕비라고 합니다. 또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집사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했을 정도로 자비심이 많은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혁명 세력들은 자신들의 혁명 성공을 위해서 농민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해줄 무언가 희생제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프랑스 왕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선량한 왕비를 악녀로 둔갑시켜서 혁명의 희생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들은 원래 선하고 검소했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혁명의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 이 같은 거짓 선전을 마구 퍼뜨려서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악한 왕비로 둔갑시켜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마리 앙뚜아네트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왕비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 때문에 혁명 세력의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매우 안타깝고 가엾은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국왕 로이 16세의 부인으로서 안타깝게도 혁명 세력의 희생물이 되어 처참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생애와 그녀와 페르시아 맥작과의 숨겨진 비밀 연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